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재신임 의결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빠르면 12일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추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계엄 탄핵 국면에서 또 당내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를 할까요? 아니면 추대될까요? 자, 방금 전 채널A가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원내대표였던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채널A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오늘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자 이런 의견을 한 재선 의원이 냈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추대를 하지 않고 경선을 한다면 당이 또 갈등 속으로 휘말릴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혼란 수습의 적임자, 얼마 전 이 의원총회에서 이 권성동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퇴장한 뒤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의결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초대 원내대표 이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대 목소리는 나왔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친한교 관계자는 채널A에 대통령 계엄 사태로 벌어진 일인데 친윤 인사가 당을 수습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역시 주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친윤계에서는 권영세, 박대출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김도업, 김성원 의원도 거론됩니다. 자, 여기에 김태호 의원, 뭐 여러 명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이 계엄, 탄핵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합의 추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번 주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이번 주 토요일쯤 또 한 번 더 탄핵안이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투표를 한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 승부가 갈린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자, 오늘 새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이 다선 중진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오늘 윤상현, 권영세 의원 이름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할지 의지가 있는지는 다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아주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못마땅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죄의 동조자다, 제명시켜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탄핵안 부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작전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오늘 긴급 회동을 가진 4선 이상 중진들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뜻을 모았지만 결국 추 원내대표는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제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중진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합의가 안 된 것인가의 이 질문에 대해서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투표를 하더라도 그 전에 추대가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친한, 친윤의 갈등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목요일 12일 정도의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곽규택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선출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이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실제로 표결할지
등록한 분들 중에서 의총의 추대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곽규택 대변인의 이 말은 아무래도 추대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표결을 갈 경우는 또 선거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정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누가 원내대표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류의 생각과는 좀 떨어진 그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좀 안정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 전전에 했던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거론됐지만 자신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김성은 의원 외에도 송석준 의원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소통 능력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 누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침통했습니다. 한동훈 끌어와라, 한동훈 당대표에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분출됐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 나타났지만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투표했나, 내가 계엄했나,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후 4시 거취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거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99% 사퇴 기자회견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기 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속보입니다. 이현성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현성 의장이 방금 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내일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도 하기 전에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새 지도부의 전환 작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비대위원으로 올까,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일까 관심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또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후임 이 정책위 의장 역시 멤버가 됩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릅니다. 자, 지금 이현성 의원의 말처럼 이제 이 전국위원회 절차가 들어가면 누가 비대위원장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에 추천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호의적이다, 이런 노컷 뉴스의 보도가 나와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각 공식 국민의힘 논평이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다. 누구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의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박수민 대변인의 이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될 것인가? 오늘 벌써 새로운 비대위원장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데려오지 않고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몇 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일 겁니다. 여러분도 짐작은 하실 겁니다. 자, 이현성 전국위 의장, 지금 당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자리를 잡아서 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현성 의원의 메시지는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현성 의장 방금 전 SNS에 글을 올리고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로 거리가 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동훈 대표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물러날 겁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 거취가 뭐겠습니까? 물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냥 당대표 사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제명 내지 출당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다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은 빨리 안정적인 지도부를 찾아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당이 어수선했습니까? 당의 메인스트림,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당대표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윤 대통령과 싸우느라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이나 민주당과는 별로 싸우지도 못했다. 물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약골이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는 참으로 열심히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기도 전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국민의힘이 안정돼서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이끌고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주소가 없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없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의 전국에 지명수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선거법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이 선거법 관련 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갔더니 이사 받지도 않고 또 직장에도 전달이 안 되고 결국 법원이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국회의원에 간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재명의 이 2심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2심에서 최소한 벌금 100만원형 이상만 나오면 국회의원직이 확정되는 순간 날아갑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타이밍에 따라서 그 전에 2심 결과는 나올 겁니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냐인데 설령 3심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2심에서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태라면 이재명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변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다가 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의외로 늦어져서 직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민주당은 공식 후보가 사라져버리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금 뭐 전보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은 초조할 겁니다. 당장 선거를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정말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이재명. 지금 외신들도 이재명의 친중 성향 등을 우려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이재명 의원실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본인들은 이거 우리가 뭐 우연히 이거 뭐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아니 지금 1심에서 징역형 받은 피고인 신세 이재명이 어떻게 집이 없나? 직장이 없나? 당대표실도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이 이번 수령 거부권으로 전국적인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18일 오후 3시 20분 이재명 대표 측의 집행관을 통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완료했습니다. 이 건은 이 국회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의원들이 물어볼 만큼 이재명은 망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대표에게 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또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2차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직접 이재명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아마 인천에도 갔을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비서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깁니다. 지금 이재명은 심지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가지고 법원이 국선 변호사 안내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이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주변에는 대장동 변호사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도 일부러 수령한 게 아니야. 우연히 말이야. 집에 사람이 없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러니 이재명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불복해 즉각 항소했는데 이제 이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격적인 2심 재판이 개시됐습니다. 이재명 이번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을까요? 두고 봅시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